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반화 튜터링은 유튜브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주는 15호 단어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단어에서는 산연기 평형이니까 이제 산연기를 같이 용액으로 만들어서 넣었을 때 이 용액의 pH 얼마 되느냐, pOH 얼마 되느냐, 아니면 뭐 적정하는데 각 지점에서의 pH가 얼마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단원이죠. 네. 그래서 산연기 구체를 다지기 전에 먼저 강한 산연기가 있고 약한 산연기가 있는데 이걸 구분할 방법을 일단 배워볼게요. 그래서 강산이랑 강연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 염산 그리고 황산 그리고 질산이 있죠. 그리고 할로젠 원소가 붙은 산들로 존재를 하고 이것들이 강산이 됩니다. 그리고 강연기에는 이제 일주기 금속들이 붙은 일주기 금속에다가 수산화기가 붙으면은 그게 강연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주기 금속에도 붙으면은 강연기가 되는 몇 가지 어,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강산 강연기는 그 정의부터 자체가 용해에 넣으면 넣는 족족 이온화가 되는 그런 산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넣는 족족 H 플러스 이온이나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이 되는 그런 산연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pH랑 pOH는 넣어준 농도로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넣어준 강산 혹은 강연기의 농도를 가지고 바로 pH, pOH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약산이나 약연기 같은 경우에는 pH랑 pOH를 어떻게 구하는가 거의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앞서서 약산이랑 약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강한 약산이냐, 어떤 게 더 강한 강연기냐, 어떤 게 더 강한 약연기냐 이런 거를 따져보려면 수소가 떨어지는 반응에서 약산의 경우에 그때 얼마나 안정해지는가 혹은 뭐 전자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약산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소가 잘 떨어지면은 그 이온화가 잘 된다는 뜻이니까 산의 세기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 생성된 결과물인 짝 연기가 안정을 해야 되고, 짝 연기가 안정하다는 것은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거나 미편제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명 구조가 많으면은 산의 세기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의 해리 반응에 대해서 이런 화학 반응식을 써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그러면은 평형상수를 구하면은 그게 바로 산 해리상수가 되거든요. Ka, AC니까 A가 되고, 이때 평형상수를 구하면은 이 생성물들은 분자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반응물은 분모로 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H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농도가 H 플러스 농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씌워주면은 우리가 pH 정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염기 해리 반응에 대해서도 염기의 상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염기는 베이스니까 B라고 써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응물, 생성물에 대한 각각 농도 텀을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pOH를 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H2O 분자 하나가 이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지혼자 이온화되는 반응식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 그래가지고 그런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어, 평형 상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거는 KW 워터 W 해서 결국 값은 10-14승계 됩니다. 근데 이거는 25도일 때 얘기고, KW는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기 때문에 25도가 아니면은 KW의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산의 해리 반응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일단 여기다가 HA를 넣어주면은 결국에 이게 편한 지점으로 지원자 도달을 하면서 HA는 어느 정도 이온화 돼가지고 이게 A-랑 H 플러스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원래 있던 농도 중에 해리된 분자의 비율, 산 분자의 비율이 알파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감소된 몰 농도는 C 알파만큼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HA 산의 농도는 C 마이너스 C 알파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일정하게
소모되고 생성이 되는 거니까 개수가 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C 알파만큼 없어졌다 하면은 생성물에서는 C 알파만큼 생성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먼저 이 짝 염기 A- 이온을 달아보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넣은 거는 HA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0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리고 이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에서 자동으로 이온화되는 양이 있으니까 이게 25도라 생각하면 C-7승이 되는 거고, 여기서 C 알파만큼 생기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반응에 대해서 KA 값을 원래 알고 있었다 하면은 KA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이것과 이것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기에서 여기 분수 쓰는 방법이랑 지수를 빠르게 계산할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pH랑 pOH를 잠깐 다뤄봤는데, pH는 이제 원하는 농도가 프로톤 농도가 있으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로고 연산을 해주면은 그게 pH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OH 농도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마이너스 로고를 씌워주면은 그게 pO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각각 다시 정리해보면은 각각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 갖고 있었다 하면은 이게 아까 봤던 산해리죠. 여기서 각각 좌변에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고 그리고 우변에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 분자는 하나의 벡터로 간주를 할게요.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pK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로그가 있었으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pH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pKa였고, 그리고 요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좌변으로 이동시킨다 생각하면은 pKa 플러스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변에는 pH가 나와 있겠죠. 방금 말한 거를 좌변과 우변을 바뀌어서 써보면은 결국 이런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핸더슨 사실분의 이케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언제 유용하냐 하면은 원래 넣어준 산이 있고, 그리고 이걸로 생성된 짝음리가 있을 때 이것의 양이 서로 어느 정도 컴패러블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분자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분수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값이니까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용하면은 결국 pH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조건이 언제 잘 만족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적정 반응이 있을 때 산이 원래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염기를 계속 넣어주는 반응이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염기랑 산의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의 근처에서 이 정도에서 잘 이용할 수 있는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지시약 같은 것도 pH랑 조금 다르게 이제 지시약의 농도도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게 여기서 주고 이 지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H2A라는 약산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염기성 용액을 넣어가지고 이걸 점점 중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성화되는 지점이 여기 어디지? 여기 그 회색 지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완전히 이 분자가 이 분자에서 나온 모든 H 플러스가 다 이제 OH 마이너스로 중성화되는 지점이 여기 노란색 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핸더슨-하실바흐 이퀘이션이 잘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약산에 대해서 그 작용기가 컴패러블하게 존재하는 경우니까 서로의 양이.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 대해서 핸더슨-하실바흐 이퀘이션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산이 H2A가 되는 거니까
이것의 농도와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짝염기의 농도의 분수를 모으면은 이런 분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산의 해리상수 KA1을 이용하면은 이때의 pH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이 경우에서는 H2A는 다 소모됐고 HA로 바뀐 상황이니까 이 경우에 약산은 HA-가 되는 거고, 이게 다시 이온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OH에 의해서 소모된다고 하면은 A2- 이온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짝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분수 값을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산의 이온화 상수를 구하면은 KA2가 될 텐데, 이것을 이용하면은 이 지점 근처에서의 이제 pH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점을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H2A만 잔뜩 있고, 그리고 넣어주는 염기가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에 해당하는 짝염기인 HA-가 너무 적다, 거의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용도로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온화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거기로부터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식을 이용하면은 원래 있던 농도, 그리고 첫 번째 산의 이온화 상수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지점은 H2A가 첫 번째로 HA- 됐다가 그리고 A2- 가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H 플러스는 다 소모됐고, 그리고 딱 중성화되는 시점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OH-도 다 소모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아가지고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H 플러스도 없고 OH-도 없지만 이 물질은 남아있다. 그리고 이 물질이 결국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짝 염기였으니까 이것도 염기성 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다뤄봤던 것과 좀 비슷하게 약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약염기에 염기의 해상수를 생각하면은 KB1이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때 OH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pOH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중간 지점에서의 이때 지점에서 pH는 어떻게 구해지는가, 이거는 뭐 알고 있다시피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경우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 경우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가고, 첫 번째로 여기서 이 과정에서 나온 H 플러스 이온이 다 소모되는 과정이니까 이게 이제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때 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각 pK의 두 가지 pK가 있는데 이것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2A, 여기서는 H2CO3가 될 텐데, 즉 이가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농도의 비율을 구하고 싶다. 다시 말하자면은 결국 이게 좀 적정되는 과정에서의 용기를 얼마나 넣어주냐에 따라서 각각 이 분자와 이 분자의 비율이 생길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 넣어준 양에 대해서 이것의 비율을 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우리가 일단 산의 해상수가 두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가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식을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H2A는 H2A는 HA 곱하기 H 플러스 분의 KA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 이 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니죠. 이 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각각 이 비율과 그리고 그냥 HA와 이것의 이 분자의 비율을 구해보면은 여기 세 식 다 HA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날릴 수가 있게 되고, 나머지를 이제 이것과 이것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비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총 넣어준 H2A의 양에서 우리가 원하는 pH 지점에서 이 H2A 존재하는 H2A 분자의 비율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플러스 이거 한 분모에서 이거를 분자로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래 넣어줬던 H2A의 양에서 HA-의 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거 대신에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뭐 A2-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요약이랑 간단하게 여러 가지 어, 알아둬야 될 점을 짚어보자면, 일단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H3PO4가 아니라 H3PO3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하나의 H 원자는 P에다가 직접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이온화가 잘 되지 않고, 따라서 두 번의 프로톤을 내놓게 되는 이가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인산이 아니라 인산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내놓게 되는 거죠. H3 3개. 그리고 물의 pK 값은 14가 아니라 15.74가 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pKa는 일단 산해상수잖아요. 그리고 pKw, 그러니까 KW가 물의 자동 이온화상수였으니까. 다른 이유가 이온화상수는 그냥 여기서 OH-와 OH-와 H+의 농도의 곱으로 이온화상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물의 이온화상수가 아닌 산해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산해에 대한 농도도 같이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게 H2O가 용매가 아니라 산해 농도를 같이 생각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 이걸 계산해보면 이런 값이 되니까 결국에 이걸 계산하면은 물의 pKa 값은 15.74가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강염기라고 다 용해도가 높은 건 아니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이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녹기만 하게 되면은 이게 잘 해야 되긴 하는데, 강염기니까. 근데 이게 고지 상태로만 존재하면은 잘 안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실 때 한번 풀어보시고, 네, 일시정지라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 풀어보시면은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셨나요? 설명을 드리자면, 예, 어려운지 쉬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가지고 할 건데, 처음에 암모니아가 0.175몰이 있었고 0.175몰에다가 14ml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의 염기의 해리향수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강산인 염산을 이용해가지고 염산의 농도가 이때 0.106몰 정도일 때 이걸 이용해가지고 적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정이 되겠냐, 각각 지점에 대해서 pH가 얼마나 생기겠냐 하면은, 첫 번째 A에 대해서는 HCl이 넣어지기 전에, 아무 HCl 넣어지지 않았을 때
이 상태만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pH를 구하게 되면 사실 pH보다는 pOH를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에서 염길 상수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 반응에서 원래 0.175가 있었고 그래서 x만큼 사줬다고 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x만큼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식으로 써보면은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방정식을 구하면은 x가 이렇게 되게 되고 이게 원래 존재하던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훨씬 크니까 이거 구시게 되고 이걸로만 생각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POH를 구하면 뭐가 나올 텐데 14에서 이 뭔가를 빼면은 pH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pH 값은 11.2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반만큼 다 적정되는 지점에서 얼마의 pH가 있을 것이냐 하면 이때는 핸더슨 헬버식에서 분수의 값이 1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로그 1의 값은 0이 되게 되니까 이때 바로 그냥 pH는 pKa라고 생각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응이 염기리 상수 반응이니까 이런 식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 식을 써서 나온 이 값에서 이 값을 14에서 빼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pH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9.26이 되게 됩니다. 그 세 번째에서는 당량에서의 얼만큼의 pH가 존재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때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염기 H 플러스랑 OH가 다 소모된 지점이니까 근데 NH4 플러스는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짝산이었으니까 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의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정도를 이용하면은 그 식 있잖아요. 루트 CK 그 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는 일단 염기의 상수를 산의 상수로 바꿔주면은 2 곱하면 10-14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산의 상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때 농도는 전체 부피가 371.13으로 늘어났죠. 왜냐하면은 원래 염기가 있었고 거기다 산을 넣었으니까 총 부피는 이거 더한 값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양으로 이제 안에 존재하는 NH4 플러스 이온의 몰농도 그러니까 0.175 곱하기 140을 하게 되면은 뭔가 나올 텐데 이거를 총 부피로 나누면은 몰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0.066 몰농도가 되는데 이것과 이제 여기서 구했던 이 값을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식에 그러면은 pH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여기 이게 다 소모된 지점에서 또 이제 그만하면 될 텐데 또 그걸 못 참고 이게 원래 염기가 있는 거였으니까 HCl을 또 얼마큼 넣었다. 얼마큼 넣냐? 1mm만큼 넣었다. 1.00mm만큼 넣었다 하면은 이때 pH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따져보면 되는데 뭐 이거는 구하기 쉬운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넣어준 HCl에서 이온화되는 H 플러스의 농도, H 플러스 이온의 몰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경우에서 이때 이온화되는 양은 1ml 곱하기 0.16이 될 것이고 그리고 총 부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에서 이제 1ml가 추가된 거니까 372.13ml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구하면은 2.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pH는 곧 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5를 씌워주면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